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700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BTS 투자자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아침에 가서 엄마표 경제교육 그리고 돈 공부는 처음이라 이 두 권을 빌려왔고, 현재는 이 바빌론의 부자들 이런 거 5,000년의 바빌론 역사 이렇게 한 두 권 정도 제가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또 신간 바빌론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라고. 그러니까 바빌론은 정말 역사적으로 되게 부유한 그 도시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쪽에 있는 부자들이 관한 얘기를 이제 쓴 건데, 점토판에 내려오는 진짜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 읽어보면 전에 두 권 읽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빌론의 역사. 이게 투자는요, 바로 이렇게 돈 공부라는 그 생각을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과 실체,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최대 효율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읽을 거는 부부를 자꾸 따로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트럼프와 이란에 대해서 핵공격, 이스라엘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경제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투자입니다. 투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제가 투자에 관해서, 저는 이 사업장에서 1년, 3년, 5년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월급쟁이들처럼 한 달만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아시고 한번 잘 결혼해서 부부로서 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재산을 분리하면 안 돼요. 재산을 합쳐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나 금융, 이런 주식 이거 할 때 대부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감시를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투명하게. 저도 저희 아내한테 제가 뭐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재산이 얼마 있어. 우리 아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뭐 이거는 생활비를 하고 아니면 카드값을 갖고 뭐 하고 아니면 수시로 이제 용돈을 좀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 남편은 얼마 있는지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각자 알아서 하게 해야 되면 손해야, 손해. 부부라는 게 뭐냐면은 둘이 벌어서 소비는 하나로 하는 걸 부부라고 하잖아. 이게 서로 공동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각자 전투를 한다, 뭉쳐야 사는데, 그러면은 그 부부라는 효율을 없애버리는 거잖아. 부부가 둘이 일해서 뭔가 하나 더 크게 뭐 돈을 벌어서 뭔가 하겠다는 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둘 다 경제에 관해서 몰라요. 뭐 그럴 수가 있어. 모르는 게 부딪혀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쓰는 것도 바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아내랑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설득을 할 거냐, 이혼을 할 거냐. 뭔가 뭐 농담 삼아 이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섬뜩한 겁니다. 결혼할 때 신중하게 결혼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설득하는 거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다 보니 전적으로 무조건 설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설득이 가장 평화적이고 좋은 거야. 내가 올바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한 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연방제처럼 각자 나라가 있고 우리는 서로 돕는 거야 하면 안 돼. 한 나라에서 우리는 한 팀이라고.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금융 투자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 관리를 각자 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벌이가 2배가 되는데 이게 벌이가 안 돼. 나중에 서로 까봐. 얼마 벌었어? 돈이 얼마 벌었어? 위험할 때. 안 돼. 쿵짝이 안 돼. 그러니까 박수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한 팀이 안 된다. 경제적인 공동체인데 효율이 아예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내가 원래 남편한테 알면 안 돼요. 남편 원래 모아도 1억이 있습니다. 남편도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뭐 상여금을 좀 쟁겨는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서로 몰라. 그리고 나서 뭔가 투자를 하고 집을 살려고 이거 대출을 받는데 그럼 이자를 누가 내니 이런 걸로 싸운다? 이게 말이 돼?
서로 이제 같이하고 용돈도 같이 쓰고 서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이게 뭔가 돈을 주고 뭘 하면 근데 태생적으로 아끼는 게 정말 몸에 배어 있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도 7월 2일이 다음 주가 이제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때 내가 요번에 9주년이니까 뭐가 좀 작지만 백화점에서 시계라도 좀 사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됐다고. 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얘기다. 됐어. 부부는 같이인데 왜 너 오빠만 해? 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 또 감동을 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뭐 내년이 10주년이고 뭐하니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부부는 각자 생활이다 라는 말하면서 아니 각각의 시간이 필요해. 부부는 각자의 시간이 있으면 안 돼. 물론 개인 시간 있잖아. 내가 일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뭔가 쉬고 이런 건 잠깐이지만 야 너 내가 하는 거 터치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몰라도 돼. 나만 할 거야. 이런 각자 생활을 하는 거는 이거는 불합리하고 그러려면은 안 되지. 재테크에는 완전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다 본인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 아닌가? 각자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니까 함께 팀인 거야, 팀.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하면 뭐냐면은 돈의 속성의 저자이신 분 책에서 정승호 회장, 이승호 회장인가? 그분한테 항상 그 책에서 보면은 내가 100억을 벌었으면은 내 가족이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듯이 그리고 내가 100억을 벌었으면은 50억은 딱 떼서 내 아내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저서의 책에서 나옵니다. 내가 힘들었잖아. 그동안 나의 힘듦을 견디고 물론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고 견디고 해준 게 누구야?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밉더라도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내 아이의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내잖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각자 팀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게 부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책도 좀 많이 읽고 요즘에는 성경책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안 읽게 됐어요. 왜냐면 수많은 책들을 더 읽고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님께서 저희 리더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를 항상 보듬어 주시고 무슨 일 있어 달려와 주시는 진짜 훌륭한 리더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엽 집사님은 아마 성경책 읽었을 거야. 200쪽 해놨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제가 읽을게요. 성경책 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쓸 거야 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과 안 이러한 이런 개념 자체를 돌돌해서 버려야 돼. 그리고 결혼을 왜 했어? 그럴 거면 남남남 하고 결혼을 왜 했냐고. 우리는 경제 공동체야. 각 아이가 있으면 분업을 해야 되는 거야. 분업. 남편이 일을 한다면 아내가 뭐 집안일을 조금 한다던가 뭐 잘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야. 아이가 뭔가 자기 일을 잘 한다던가 뭐 공부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자기 설거지를 한다던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가 상을 닦는다던가 부모님한테 애교를 부리는 자기 각자 분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재테크를 할 때 뭔가 불합리하게 쌓인다 마음이. 저는 항상 오픈해요. 항상 뭘 오픈해요. 오늘도 그 아내가 이제 카드가 바뀌어갖고 저희 가족 카드를 씁니다. 가족 카드. 저 삼성 카드에서 가족 카드 이제 저희 아내 카드를 만들어 줘갖고 보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왜 누적이 800이 넘어? 라고 했을 때 이거 했더니 막 얘기를 해주니까 서로 오해가 풀립니다. 이게 서로 이게 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는 남자는 되게 뭐랄까 이런 말하기 그러지만 성실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저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따로 뭐 하질 않아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랑 같이 얘기하고 아내를 챙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야. 부부는 각자의 생활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각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혼을 할 거냐는 이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무조건 요것만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70%는 70%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예전에 막 서초구 아파트가 올랐을 때 연끌해서 사야 되는데 못 샀다는 둥 샀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못 샀어.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못 샀어. 근데 자기도 이해한 거야. 왜냐면은 못 사더라고 몰래 막 연끌해서 사시는 분은 사. 무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얘기도 하고 설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vs 이란이라고 했어요. 원래 여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죠. 요즘에 핫하잖아. 트럼프 vs 이란. 자, 이란 너 핵 포기해. 2달 줄게. 내가 협상 테이블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핵 포기해. 앞으로 이란과 금융, 무역, 금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경제적 경제적 고립을 시킬 거야. 1980년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되게 안 좋아. 생각을 해봐. 이란이 핵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코딱지만 하다고. 미사일 한 방, 핵폭탄 하나 터지면 이스라엘 아예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거 갖다 난리냐 뭐냐.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북한이 핵을 뭐 한다면 목숨 걸고 우리도 핵을 만들거나 뭐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해. 국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짜잔! 이란아 너의 석유 내가 사줄게. 미국은 괜찮아. 내가 경제 2위야. 내가 미국도 나중에 이길 거야. 해서 이란에서 석유를 진짜 중국의 15%를 이란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2달 후에 그 이란 자국민과 대사관을 철수시켜요. 트럼프가.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 트럼프한테? 야 나는 공격 안 했어. 이스라엘이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참 똑똑한 거야. 왜냐면은 사업가 출신이고 똑똑하니까 지금 거기에 네타냐후가 사법 리스크, 우리나라 따지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엄청 심해갖고 야 뭐냐 하고 있을 때 전쟁을 돌린 거지. 똑똑하지. 그러면서 트럼프는 항공모함을 전투기를 딱 거기다 놉니다. 왜냐면은 중국과 이란이 배로 해서 원유를 수입해 가거든. 그걸 딱 자른 거야. 배치를 해버린 거야. 에너지를 그냥 빵 배치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중국 앞에 그냥 군사 배치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많잖아. 거기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만 안 닿으면 너네 조지는 거야. 말 잘 들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무역할 때 한국은 자기 배 만들고 무역을 하니까 한국에 그 무역할 때 이제 항공 2개 하잖아. 저게 무슨 비치 까먹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항공 거기를 딱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벌금을 매깁니다. 트럼프식 벌금을 어떻게 매기냐면은 한국 배야? 그래 $500만 내 통행료 딱 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와. 너 중국이야? 중국 배네? $100만. 또 아이씨 또 $200만 더 왔다 갔다. 우리는 항구가 2개니까 곱하기 더블 뭐 14,000 한 $100만, $1,400만 이거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야. 그 유럽이 와서 배는 나 유럽이야. 배는 중국 배네? 너도 $300만 세금. 이런 식으로 매기게 되는 게 이제 트럼프식입니다. 트럼프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때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니까 환율도 조금 많이 내려갔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계획 안에,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놓고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그만 저도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저렇게 큰 사업 하는 거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제가 요번에 그 저희 모임 그 금융 PT를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뭐 사고 팔 때 꼭 얘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금요일 날 저는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자율주행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했을 때 그 수요와 공급을 좀 생각해 봤어. 어제 아파트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봤어. 봐봐. 수요가 테슬라 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는 굳이 이제 자동차를 할인해서 팔 수 있을까? 필요할까? 그니까 트럼프랑 잘 맞는 거야. 나는 자동차 할인 안 해도 돼. 필요가 없어. 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몇 수를 앞서고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머리와 사업가가 정말 대단한 거야. 이미 생각해놨어. 이거 10년 전부터 로더스터부터 우리가
자율주행 하려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근데 지금 자율주행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만 생각해 보자라고. 자율주행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을 했을 때 이제는 할인할 필요가 없겠다.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야. 할인 아니 원가로 받아도 되는 거야. 뭐 7,000달러 할인, 뭘 할인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 왜? 수요가 많을 때는 걔네들한테 팔면 되고 비싸게 팔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수요가 없어. 재고가 쌓이네. 로보택시로 활용하면 되잖아. 일론은 천재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로보택시를 살려고 하겠지. 우리 제가 또 그것도 조사해봤습니다. 그 우버 기사들이 전기차로 우버 기사를 안 하는 1위가 뭐였냐면은 가격이었어. 자동차 가격. 근데 지금은 인프라야, 인프라. 1위가 인프라라고. 인프라. 전기차 충전. 근데 이거 이미 두 개 다 해결했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 저는 시장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우버 시장을 봤어요. 우버가 1%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오른지 모르겠는 거야, 나 도대체. 왜 오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급등했지만, 그래갖고 제가 우리 금융 PT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도 얘기를 하고 또 메시지 남겨드리겠지만, 항상 저는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 겁니다. 혹시 사시려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좀 보합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역시 시장을 예측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 나도 시장을 예측한 건 아니지만 이 로보택시가 대단한 거 알겠지만,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역시. 그러니까 투자는요, 사업은요, 그리고 회사 생활은요, 얼마만큼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상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국영수 교육을 할 때 그게 이제 필요하나? 그게 최악의 교육 방법 중에 하는 거야. 교육 방법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학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교를 애들 공부시키는 게 좀 놀게 해야 돼. 계속 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되게 주님의 뜻이 있는 게, 제가 태권도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태권도장 안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렇죠? 2시에 와서 끝날 때까지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저에게 언어와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배우게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아이들은 파괴와 창조를 배우게 돼. 파괴와 창조. 놀면서 파괴를 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해내는, 그거를 저는 여기서 계속 풀어줍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전 제 교육이 지금도 싸다고 느껴요. 너무 싸다고 느껴요. 그럴 때 들어오시는 거야. 투자처럼. 싸다고 들어오실 때 느끼는 거라고. 비싸다고 느껴진다. 그럼 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영수 학원을 보내갖고 미래에 이 존재하지 않는,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거,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교육을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 15시간씩 배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4시간씩에 15시간. 잠 빼놓고 그냥 거기다 다 때려 넣는다는 거야. 집에 와서도 공부해. 학원 숙제해. 학교 숙제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와서 더 놀고 싶어. 이거 자자. 조금밖에 못 놀았어. 야, 24시간 중에 잠 빼놓고 놀기만 하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못 놀았대요. 근데 우리 자녀가 바보냐? 저희 자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 5대 교육, 도덕성, 사교성, 호기심, 금융, 긍정적인 사고방식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교육해도. 자, 그리고 태권도, 인성 태권도 3대 교육,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거다, 언제? 바로 지금! 그리고 마지막 트럼프식 4대 교육, 마약, 문신, 술, 담배 금지, 이런 거를 교육합니다. 아니 뭘 더 교육할 게 있어? 그리고 나서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은영장 씨를 좀 좋아합니다. 은영장 씨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와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도 가서 일부러 먹고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저께 은영장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 했냐면은, 남자는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뭘로 싸우냐? 돈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아껴라 라는 말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 자본주의에는 단지 돈이 부족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뭐랄까 센세이션하게 확 와닿았어. 맞잖아. 제가 이 질병이, 제가 아팠던 게 돈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고요.
뭐 물론 돈도 있고 주님의 기도도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하고 뭔가 움직였으니까 그 누군가 돈이 들어와서 제가 움직인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 그건 나쁜 거야. 기도가 최우선인 거 맞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바램이야.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 바램만 바라면 안 돼.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드리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믿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건 나쁜 거야. 내가 운동을 해. 운동을 합니다. 그쵸? 근데 운동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질병에 들었어. 그러면서 기도만 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질병에 들었어. 이거는 나쁜 거고. 운동을 해서 내가 아팠어. 기도를 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예수님이 예뻐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도 예뻐하겠지만 이 사람을 더 예뻐하지 않을까? 저도 교육할 때 제가 교육할 때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해서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쁘듯이 더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예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진짜 뺄 게 없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훌륭하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